개인적인 논리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히 별개다. 아니 국가가 다르고 그 안에 국민성도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르고 집에 대한 인식도 다 다른데 그냥 자기 자체 시장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지 연관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옆나라 일본 도쿄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할 때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우리도 이제 그 길을 따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해서요. 실제로 그럴지, 지금 이 도쿄의 아파트 주택 시장은 어떨지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실질적으로 도쿄 집값이 소장이 요즘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장기 불황에 시달렸는데, 특히나 뭐 지난해는 한 해에만 신축 이 맨션 아파트 값이긴 한데 60%나 급등할 정도로 요즘 도쿄 집값이 아주 날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일본 집값이 날아간다고 보실까요? 날아갈 때가 됐다. 때가 됐다. 네. 나를 때가 됐다. 네. 사실 모든 자산은 네.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이클이 있으면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다시 상승하는 상황이 상황이 옵니다. 근데 일본은 좀 특이하게 네.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맞아요. 침체가 생각보다 길었다라고 엄청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오르냐가 아니고 그냥 원래 올라가야 되는 거를 네. 안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또 그래프를 보면 오르긴 했어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그 오르는 폭이 특히 뭐 우리나라 비교했을 때 그 폭에 비해서 일본은 굉장히 좀 미미했기 때문에 그럼 일본은 대체 왜 이렇게 그 상승폭이 작았을까?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분석하는 걸로는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원인이 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가요? 일본의 대폭등이죠. 그 전에. 네, 그 전에 있었던 도쿄라는 한 도시의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도쿄 땅 값이 거의 천정부지로 뛰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와, 대단했네요. 그러니까 그 버블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렇죠. 일본의 집값을 가장 대변하는 단어가 뭐냐면 빈집이거든요. 빈집. 네, 천만 채의 빈집. 지금 그만큼 빈집이 있다는 건가요? 천만 채의 빈집이 있습니다. 천만 채의 빈집이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가겠느냐. 이제 이런 논리들을 많이 펴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잃어버린 30년, 침체기를 30년을 겪고 이제야 약간 기지개를 펴는 듯한 느낌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팬데믹이 전 세계 나라들이 돈을 풀면서 자산 폭등이 일어났는데 일본만 계속 이렇게 만성 어떤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다가 이제 일본은 때가 돼서 이제 나를 때가 돼서 오히려 그동안 눌려왔던 그 에너지가 더 폭발되면 더 강하게 그럼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망을 일본 집값을? 좋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말하는 도쿄, 이 중심지는 더욱더 그렇죠. 네, 중심지 같은 경우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빈집의 역할이라는 건 있거든요. 어떤 역할이요? 빈집은 시장의 집값을 올리지 못하는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에 천만 채의 빈집이 있어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 도쿄 자체에는 사실 빈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시들은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이제 투자의 대열에 이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본 국민들이 막 산다 이런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외부 투자자들과 일본의 이제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조금씩 지금 가격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제 집에 관심이 없는 일본 국민들도 자산이 올라가는 시장에는 관심을 안 둘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도 관심을 두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도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해외 투자 수요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뭔가 집값 상승을 이끄는 면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빈집이 또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한 게 그러면은 일본도 빈집이 많은 곳과 도쿄의 그 집값 차이가 벌어지듯이 지금 우리도 서울과 이 지방의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그 흐름이 세계적으로 이제 이어지는 추세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닌가요? 네. 아, 뭔가 비슷해 보여가지고. 네. 네. 일본의 빈집을 그냥 쉽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빈집이 왜 생겼을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았던 집일까요? 안 살았던 집일까요? 살았던 곳이니까 집인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안 살았던 집이나 새 집들이 빈집이 된 게 많아요. 그러면은 만들긴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살았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럼 왜 만든 거죠?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빈집이 왜 생겼냐가 중요한데 그걸 그렇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저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왜 생겼나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 완전 투기 시장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부동산이 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여기도 투자 목적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집을 막 지어요. 막 지어놓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요는 늘어나죠. 들어가서 살지 않아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막 지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좀 정책 실패 측면이 좀 강한데 어떤 정책? 원래 부동산 시장이 꺼질 때는 수요가 이제 빠지기 때문에 부동산을 더 이상 짓지 않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시장에 냅두면 네. 안 팔리니까 안 지어요. 안 짓죠. 근데 그 당시에 일본 정부가 판단을 잘못한 게 경제가 이제 급속도로 꺼지잖아요. 네. 그거를 좀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에 많이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서 많이 짓게 해주는 그렇죠. 거군요. 건설사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짓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지었는데 안 팔린 거죠. 안 팔리거나 아니면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가 그냥 땅값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분변된 거예요. 우리는 빈집 하면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사람들이 살다가 뭐 죽거나 아니면 그렇죠. 없어지거나 그래서 이 자연 발생적으로 빈집이 생긴다. 네. 이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 빈집은 시장에서 역할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락 역할을 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금 빈집들을 비율을 네, 보잖아요. 빈집이 지금 우리나라에 100만 채가 넘어요. 어떻게 보면 일본의 1000만 채와 우리나라의 100만 채가 사실 비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도 빈집이 많은 편입니다. 근데 지금 빈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시장에 미치는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딱히 없는 거 없잖아요. 네. 그럼 왜 없을까? 그러게요.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연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빈집이에요. 이렇게 순환한다고 그러죠. 네. 새 집에서 헌집으로 가고 헌집되고 그러다가 여기가 빈집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시골에 있는 집들이거든요. 그렇죠. 시골에 있는 집들은 빈집이 돼도 네. 그 주변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집이 시장에 미치는 역학, 메커니즘 이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어요. 빈집은 들어가서 살아야 될 집이고 그게 상태가 어떠냐를 구별하지 않고 빈집 개수만 막 따지는 거죠. 빈집 개수가 많으면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나라가 먼저 이 폭등장이 진행이 됐고 일본에 이제 그 장으로 진입을 하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우리나라와 일본의 그 부동산 시장의 차이를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일본 시장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 초기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상승 초기. 네. 왜냐면은 늘 많은 분들이 네. 계속 이제 일본을 따라간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네. 궁금해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가면은 일본처럼 지금 이제 앞으로 더 상승을 한다는 거냐? 아니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 왔었고 이제 오르는 건데 반면에 우리는 이제부터 장기 불황에 들어갈 거다. 또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보니까 제 개인적인 논리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히 별개다. 왜 따라가고 뭐 후행하고 선행하고를 따지느냐. 아니 국가가 다르고 그 안에 국민성도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르고 집에 대한 인식도 다 다른데 지금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 각각 별개예요. 다른 그냥 자기 자체 시장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지 연관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그냥 각자 나라의 네. 그 시장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경제하고는 좀 달라요, 부동산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경계하고 싶은 논리가 대부분 이제 일본 시장을 따라간다 그 논리가 뭐냐면 일본이 일종의 이제 선진국이고 우리나라가 일본 경제를 따라갔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인 일본의 부동산의 흐름을 우리나라가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논리가 언제 유행을 하고 가장 각광을 받았냐면 2010년대 초반. 예. 가격이 뭔가 정체가 돼 있던 시점인가요? 그죠. 우리나라 부동산이 정체됐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 부동산도 이제 오를 일이 없다. 이런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 일본 시장을 따라간다. 그때부터였군요. 네, 근데 제가 책을 쓰면서 일본 시장하고 우리 시장은 별개다. 다르다. 이런 논리를 피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이제 폭등을 했잖아요. 다르게 움직였어요. 다르게 움직였는데 왜 자꾸 막 다른데 왜 자꾸 뭔가를 뭐 연관성을 지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혀 일본 집값과 우리나라 집값 상관이 없다. 네, 연관 짓지를 마라. 이렇게. 연관성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지금 일본은 80년대에 한번 폭등했다가 쭉 가라앉았다가 지금 이제 잠깐 오르고 있는 중이잖아. 우리는 그동안에 막 산처럼 막 왔다 굴곡을 짚고 있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어떤 그래프상으로 데이터상으로 일치하는 구간이 하나도 없는데 왜 맞다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군요. 오늘은 뭐 일본 집값, 우리나라 집값과 가진 여러 가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제 의문점들을 소장님과 또 하나씩 풀어봤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건데를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결론을 내리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번 이제 상승에 이제 진입을 했고 우리는 하락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각자 제 갈 길을 간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도쿄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알찬 콘텐츠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